만약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적인 노력이 단지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 때문에 평생 빛을 보지 못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좌절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가장 엄격했던 신분 사회의 한복판에서 오직 자신의 비범한 능력만으로 시대를 뒤흔들었던 한 천재의 이야기 말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참으로 냉혹한 사회였습니다. 양반은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을 누렸고 천민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저 미천한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죠. 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특정 직업을 갖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 보였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장영실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래현의 관노비였고 그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자동적으로 관노비가 되었죠. 그에게는 시작부터 아무런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저 평범한 노비의 삶을 살다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호기심이 가득했고 손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에 매달렸죠. 낡은 물레방아의 이치를 탐구하고 고장난 농기구를 뚝딱 고쳐내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하게만 보였을 겁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그저 신기함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래현의 관아에서 일하며 그는 기계 제작과 수리의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당시 지방관아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을 텐데 고장나면 쉽게 고치지 못해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영실이 손만 대면 척척 해결되니 그의 명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당시 조선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재능만을 중시했던 선구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는 장영실의 보고를 받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저 노비의 자식이라 치부하지 않고 그의 기술적 실력과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세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관아의 노비였던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여 자신의 연구를 돕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신분 사회의 견고한 벽을 허무는 듯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명문 양반과 자제들이 가득한 궁궐에 일개 노비 출신이 들어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딜 넘보는가 하는 비웃음과 경계의 시선이 그를 늘 따라다녔겠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장영실에게 면천, 즉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정오품 상의원 별좌라는 높은 관직을 제수하며 그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기술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죠. 장영실에게는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어쩌면 생애 단 한 번뿐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러한 기대와 질시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을까요? 그의 손끝에서 조선의 과학기술은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는 조선의 찬란한 과학 황금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장영실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장영실은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측정, 정밀한 천문 관측, 그리고 효율적인 농업 기술이 절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장영실의 천재성이 빛을 발할 무대가 마련된 것이죠.
가장 먼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바로 자경루입니다.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라는 뜻인데요. 당시 조선은 시간을 알리는 방식이 부정확하고 번거로워 백성들의 생활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의례나 업무에도 많은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장영실은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고 끊임없는 연구 끝에 물의 흐름을 이용해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 종, 북, 징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놀라운 자동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경루가 처음 15소리를 냈을 때 궁궐안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그 경이로운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이제 조선은 정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경루는 단순한 시계를 넘어 조선 과학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게는 정확한 절기 예측이 곧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혼천이를 제작하게 됩니다. 복잡한 톱니바퀴와 정교한 조작 장치로 이루어진 이 기구는 해와 달, 그리고 오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마치 손안에 들어온 듯 장영실은 혼천의 앞에서 밤낮 없이 연구하며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려 애썼을 겁니다. 덕분에 조선의 천문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곧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 바로 치구기입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였지만 이전에는 그저 땅에 고인 물의 깊이를 눈대중으로 가늠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장영실은 표준화된 용기에 빗물을 담아 강우량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했고 이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인 강우량 측정기구로 기록됩니다. 치구기의 도입으로 조선은 보다 정밀하게 강우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며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죠. 백성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장영실의 발명품들은 하나하나가 조선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세종대왕의 꿈이었던 과학으로 부강한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성공 뒤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쌓아도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명문 양반가 출신이 아닌 천민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꼬리표는 장영실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궁궐 안에는 천한 것이 감히 어딜 넘보는가 하는 비웃음과 경멸이 숨쉬고 있었고 그의 성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영실이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으려 애썼을 겁니다. 장영실은 중요한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거나 폄하당하는 경험을 수없이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그를 감싸고 돌았다 해도 수백 년간 굳어진 신분 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왕의 권위로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궁궐 한편에서 홀로 고뇌하며 자신의 재능과 신분 사이에서 깊은 번민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의 찬란한 성공 이면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신분이라는 그림자가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치 숙명처럼 그의 곁을 맴돌았죠.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 한들 양반 사대부들의 눈에 장영실은 단지 천한 신분을 벗어나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별난 노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비범한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감히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기존 질서를 흔들려드는 그의 존재 자체를 극도로 불쾌하게 여겼을 테죠. 그들에게 장영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제자리를 지켜야 할 천민이 감히 넘봐서는 안 될 경계를 넘은 위험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의 발명품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와 백성을 위한 혜택은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장영실이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려 할 때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수없이 겪었을 겁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기는커녕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그의 제안을 폄하했을 겁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자가 어찌 감히 조정의 중대한 업무에 이리 깊숙이 개입하려 드는가,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는 망발이로구나 하는 식의 험담과 비난이 궁궐 안팎에 파다했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은 장영실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으며 그의 열정과 재능을 갉아먹는 독버섯처럼 작용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그를 믿고 굳건히 지지하며 감쌌다 해도 수백 년간 조선 사회를 지배해온 신분 제도의 뿌리 깊은 관습과 편견은 왕의 절대적인 권위만으로는 쉽사리 허물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장영실은 아마도 밤늦도록 홀로 연구실에 남아 자신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들이 단지 신분이라는 굴레 때문에 언제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쁨과 함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장영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맙니다. 때는 1442년, 조선의 건국 이래 가장 충격적이고 불미스러운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죠. 세종대왕은 온천으로 행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것은 바로 장영실의 총지휘 아래 심혈을 기울여 제작된 어연, 즉 왕의 가마였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것엔 비바람 속에 이 어연이 그만 부서져 버리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임금의 행차에 쓰이는 가마가 파손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왕의 신성한 권위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조정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는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운한 사건의 모든 책임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고스란히 장영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왕실의 중요한 기물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위치였죠.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장영실에게 쌓였던 뿌리 깊은 질투와 불만을 터뜨리며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천민 출신이 감히 왕의 가마를 부실하게 만들어 임금의 안위를 위협했으니 이는 필히 엄중히 다스려야 할 중죄입니다. 그를 당장 파직하고 처벌하여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마치 칼날이 서 있는 듯한 냉혹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의 수많은 공적과 탁월한 재능은 한순간에 잊히고 오직 실패한 천민이라는 낙인만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장영실은 모든 관직에서 파직되고 모든 공적을 잃은 채 역사 속으로 홀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이름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떠한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가 남긴 수많은 발명품들은 여전히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지배했지만 정작 그를 만든 이는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과연 왕의 가마 파손 사건은 예측 불가능했던 단순한 우발적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장영실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의 교묘하고도 의도적인 음모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정확한 진실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장영실을 향한 신분적 견제와 질시가 극에 달해 있던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졌다 해도 조선이라는 엄격하고도 냉혹한 신분 사회의 견고한 벽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증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 천재 과학자의 빛나는 업적과 찬란한 미래는 이처럼 어이없는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그의 마지막 발자취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영실의 삶은 이처럼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된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동시에 시대적 한계가 얼마나 무서운 무게로 개인의 운명을 짓누를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극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된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시대적 한계가 얼마나 무서운 무게로 개인의 운명을 짓누를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극적인 서사. 장영실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우리에게 깊은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자취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속에 갇혀버렸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모든 것의 끝이었을까요? 아마도 장영실 개인의 빛나는 삶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조선의 하늘 아래 펼쳐 보였던 위대한 발명품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했던 그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여전히 조선의 시간을 흐르게 했고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게 도왔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은 역사 기록 속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을지라도 자경루가 알리는 정확한 시각, 혼천이가 보여주는 우주의 신비, 그리고 측우기가 전하는 단비의 소식 속에는 장영실이라는 천재 과학자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장영실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 이뤄낸 찬란한 결실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굴레를 넘어 오직 재능과 노력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장영실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희미해진 것은 그의 업적이 너무나도 거대하여 특정 개인의 공적으로만 가두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의 발명품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일상 속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천재 과학자의 비극적인 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장영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조선시대의 한 비극적인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과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오직 태어난 배경이나 특정 조건 때문에 누군가의 재능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좌절되는 일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재능이 어떻게 발굴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으며 또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장영실의 삶은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된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치와 혁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지혜와 혁신의 불씨는 시대를 넘어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불씨를 발견하고 기억하는 한 장영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